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연식 개선한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향해서 거의 다 와간 2023년형 K8 하이브리드 가장 기본 등급인 노블레스 라이트에 대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기본 옵션 구성과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할부금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노블레스 라이트는 가장 인기 등급인 중간 등급 노블레스에서 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풀사이즈 계기판 클러스터, 서라운드 모니터 등등 정말 인기 옵션들을 다이어트한 정말 인기 옵션만 골라서 야금야금 빼먹은 그런 기본 등급인데요. 윗등급 노블레스랑 가격 차이는 대략 340만원가량 나는데 이게 언뜻 보면 저렴해 보이지만 나중에 되팔 때 노블레스 라이트는 요즘 나오는 중고차들을 보면 판매가 굉장히 어렵고 인기 옵션들만 빠졌기 때문에 감가의 폭도 정말 미친듯이 심하다. 그러한 단점 때문에 나는 K5 살 예산을 최대한 갖다 써서 겨우겨우 K8 사는 거야 가 아니라면 권장드리지 않는 등급,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웬만해서는 이 중간 등급 노블레스부터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일단 노블레스 라이트의 기본 차값은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3,970만원. 이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기본 옵션 구성을 간략히 알아보죠. 첫 번째로는 모터와 함께 약 230마력 정도의 힘을 내주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딱 적당한 출력. 연비는 리터당 약 18km 정도가 나오는데 준대형급 차량치고는 정말 잘 나오는 편이다. 하지만 변속기는 이렇게 6단이 들어가고요. 현대기아 차량에 들어가는 조향 방식 중엔 성능은 제일 좋은 RMDPS,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 인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유지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과 운전자가 약간 마탱이 갔을 때 경고해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빛을 인지해서 상향등을 켰다 껐다 해주는 하이빔 보조. 하지만 밤에 알아서 못 켜고 알아서 못 끄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기본으로 무려 9개 에어백, 전방 후방의 주차 센서,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 시 제동을 최대한 도와줘서 2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내가 급제동하면 브레이크 등이 깜박깜박거리는 급제동 경보, 또한 기본으로 17인치 휠 타이어. 하이브리드 차량 특성상 휠이 한 사이즈 커질 때마다 정말 연비가 다이나믹하게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18인치로 간다 했을 땐 리터당 1km, 그렇게 좀 파격적으로 줄어드는 안타까운 친구. 또한 기본으로 프로젝션, 그러니까 MFR 타입 말고 좀 더 먼 거리를 비춰주는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 차량 전후면의 방향 지시 등이 이렇게 LED로, 또렷하게 예쁜 LED 테일램프, 사이드미러 하단에 조명을 비춰주면서 야간에 웅덩이 그런 것들을 비춰주는 사이드미러, 그리고 앞유리인 윈드실드와 일렬의 이중접합 참글라스. 이외에도 차량의 문을 뜯어보면 미크 K5보다 방음이 훨씬 잘 되어 있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훨씬 정숙하다. 또한 앞유리에 자외선 차단 글라스가 들어가는데 정말 가성비 썬팅을 해도 자외선은 거의 다 차단되니까 썬팅은 열 차단율이 80% 그런 친구들로 알아보시면 여름에 비교적 쾌적하다. 그리고 기본 등급부터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면서 블랙 혹은 브라운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나중에 되팔 때는 브라운 쪽이 확실하게 감가 방어가 좀 더 좋고, 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내 바지에 기름때가 많이 묻어 음료수를 맨날 쏟아 그런 게 아니라면 브라운 쪽도 충분히 내가 세차를 한두 달에 한 번만 해줘도 깔끔하게 탈 수 있다. 그리고 기본으로 이렇게 풀사이즈의 맛만 나는 4.2인치 클러스터, 그러니까 계기판 클러스터는 여기 이 네모난 4.2인치가 본체다. 그리고 하얀색 LED 실내등, 뒷차의 망할 눈뽕을 방지해주는 전자식 룸미러, 그리고 일렬의 파워시트, 그러니까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동승석의 워크인 디바이스, 전좌석 열선 시트. 하지만 통풍 시트는 운전석에만 들어가는 이런 셉셉이 같은 녀석. 하지만 허리 받침대는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들어가는, 게다가 기본으로 앞 뒷뿐만 아니라 위아래까지 2열 암레스트와 스키스루, 원격 시동 포함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스마트 트렁크.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 키를 갖고 트렁크 앞에 접근하면 부저가 몇 번 울린 후 트렁크가 살짝 통 하고 열리는 그러한 친절한 친구. 끝까지 열리는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에 올라간 하이패스, 버튼으로 작동하는 사이드 브레이크와 내가 잠깐 정차 시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으면 정차 상태가 유지되는 오토홀드, 그리고 연병할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저는 뭔가 직결감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던, 예를 들어서 컬럼식은 확실히 내가 올리고 내리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내가 돌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런 찰진 맛이 안 나는 요상한 친구. 제규어랑 랜드로버도 한때 이거 쓰다가 다시 부츠식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핸들 뒤에 버튼으로 기어 단수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내가 급가속할 때 다운시프트를 한번 해주고 확 밟으면 가속력이 굉장히 좋으나 K8 특성상 그런 스피드 레이서들은 도로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죠. 그리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
레인 센서, 한국인의 어리라고 할 수 있는 열선 핸들, 수입 차량들에선 정말 막 1억이 넘는 차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귀한 옵션. 하지만 국산차에선 모닝 기본 등급에도 들어가는 고루한 친절한 친구,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 준대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2열 공조기 에어벤트가, 그리고 1, 2열에 끼임 방지 윈도우가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 의외인 게 마찬가지로 패밀리카를 할 수 있는 산타페나 소렌토는 기본 등급부터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겨울에 히터가 돌기 전 지가 먼저 빨리 데펴주는 PTC 보조 히터, 또한 기본으로 8개의 스피커와 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T맵, 카카오냅이 이런 친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을 총평해보자면 K8의 가장 기본 등급이긴 하지만 K5의 거의 중상위 등급에다가 옵션 한두 가지 정도 더한 그 정도의 구성인데요. 솔직히 본인이 기존에 정말 왕 고물딱지 차를 탔어, 최신형 차량이 아니야 했을 때는 요 정도만 해도 야 옵션 진짜 많은데? 라는 생각이 무럭무럭 들 정도인데, 하지만 요즘 시대가 원하는 옵션, 인기인 옵션,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잔가 보장도 확실하게 되는 그런 옵션들은 대부분 윗등급 노블레스부터 기본 적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노블레스 라이트는 내가 예산을 다 쥐어짰는데 딱 노블레스 라이트에다가 옵션 한 개도 안 넣고 살 정도야. 이 이상은 안 돼. 근데 K8은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등급, 실제로 뭐 차량에 매물이 나온 걸 보면 노블레스 라이트다? 그냥 다 거르고 이걸 차량을 갖고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안타까운 등급의 친구인데, 그래도 뭐 K5보다는 확실히 급이 높은 차량으로 여러 방면에서 장점이 많으니까 그거는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이 노블레스 라이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옵션이 윗등급에선 거의 기본인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해드리지만 이거 뭐 한 개라도 선택할 바에 윗등급으로 가는 게 무조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109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야 기아가 기본 등급에서 썬루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인데, 요거는 여러 장점, 단점 다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148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팩으로 윗등급 노블레스부터는 기본 적용인 사양. 일단 기존 8인치 계기판이 이렇게 12.3인치로 바뀌면서 순정 내비 탑재, 또한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에 미리 시동도 걸고 에어컨도 켜두고 현대해상 기준 자동차 보험료를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한 녀석. 그리고 기존에도 있던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폰 프로젝션, 차량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아 카페이, 무선 업데이트, 기존 왕불상 4.2인치에서 이렇게 커다랗고 옛날에 비해서 프레임도 굉장히 좋아진 12.3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일체형 디스플레이, 와이드 콕핏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정말 비싸다는 단점 말고 장점밖에 없는 친구인데 148만원이라서 굉장히 비싸, 그래서 선택을 안 한다면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정말 개털이 될 수 있고, 후스랄 드라이브와이즈와 함께라면 GPS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그런 것도 사용이 가능한데, 바로 다음 119만원 상당의 드라이브와이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교차로 대항차, 교차 차량, 측방 접근차, 추월시 대항차까지 인지하고요. 내가 핸들을 돌려서 회피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피할 수 있도록 조향까지 도와주는 회피 조향 보조, 또한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면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그러니까 고속도로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알아서 감속을 하는, 이거는 뭐 캐스퍼나 모닝도 달고 나오는 그런 옵션.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그러니까 차로 중앙을 잘 지키면서 가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1에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가 방향지시등만 키면 지가 알아서 간을 보다가 차선까지 변경을 해주는 그런 친절한 친구. 또한 주행 시 사각지대 차량을 경고해주고 충돌 위험 시 제어까지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내가 후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하차를 할 때 차량이 접근 시 내리지 말라고 경고 후 문까지 잠궈주는 안전하차 보조, 전자식 차일드락, 후석 승객 알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적어도 K8급이라면 내비게이션과 이 드라이브와이즈 두 가지는 반드시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윗등급 노블레스부터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340만원가량 차이. 밑등급에서 드라이브와이즈랑 노블레스 두 가지를 넣으면 언뜻 봐서는 몇십만원 더 저렴해 보이지만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노블레스냐 노블레스 라이트냐, 그렇게 등급 이름에 따라서 가격이 확 벌어지고, 이외에도 뭐 내외장 장식, 서라운드 모니터, 전동 트렁크, 동승석 통풍 시트, 그런 친구들을 담고 있는 노블레스이기 때문에 추가 옵션을 아예 선택 안 하고 구매하거나 노블레스로 가거나,
그리고 다음은 99만원 상당의 스타일인데 요거는 다행히도 윗등급 노블레스까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로 순차점등, 그러니까 방향지시등이 주르륵 켜지는 그러한 시퀀셜 타입이 들어가고요. 차량에 다가가면 얘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나를 좀 더 격하게 반겨주는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한 사이즈가 커지면서 복합연비가 리터당 18에서 17까지 떨어지는 18인치 휠, 우드그레인 내장재, 은은하게 앰비언트 무드 등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옵션 역시 포기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K8 하이브리드 기본 등급 노블레스 라이트의 차값은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3,970만원. 오늘 하부금은 이 값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기타 비용을 제외한 3,767만원을 전액 할부 시 23년도 8월 기준 현대기아차 모두 5%대 중반대의 금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알아보자면 36개월에 약 113만원, 60개월에 72만원, 선납금을 5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66만원, 36개월에 104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90만원, 60개월에 57만원, 선납금을 15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47만원, 36개월에 74만원, 선납금을 2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59만원, 60개월에 37만원, 선납금을 25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28만원, 36개월에 44만원, 24개월에 65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